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논점 없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한의원에 돈 쓰지 마세요. 한의원에 돈 쓰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안면마비에 관한 글을 올리고 있는 제로덱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자막이 나갈 건데 제로덱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에다가 안면마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올렸었어요. 일단 제가 안면마비가 왔었거든요. 제가 올해 3월에 안면마비가 왔고요.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2개월 정도까지. 2개월 정도부터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고요. 지금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입꼬리가 다 안 올라가고요. 눈도 약간 작아져 있는 상태고 말을 할 때 약간 발음이 새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효과가 있었고 어떤 걸 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뭐 이런 글들을 좀 올렸는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할지 말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면 참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제가 올해 3월에 안면마비를 겪으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먼저 제가 안면마비가 어떻게 왔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 3월에 안면마비가 왔고요. 3월 2일이에요.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요. 아침에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이상하게 좀 물이 새는 거예요. 이불이 헹구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약속도 있고 해가지고 저녁까지 있다가 좀 몸이 되게 피곤하고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눈 감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빨리 감기는데 여기는 늦게 감기거나 잘 안 감기고, 그런 증상이 갑자기 생겨서 와, 이거 뭔가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거 좀 내가 안 될 것 같다, 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 해서 일단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가니까 응급실에 빨리 가봐야겠다고, 응급실 빨리 가자 그래갖고 차 타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안면마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약을 주시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주시려고 했대요. 근데 하필 또 제가 그때 스테로이드를 예전에 먹고서 약간 부작용이라 해야 되나요? 막 어렸을 때 먹었더니 막 몸에 막 털이 나고 막 6살짜리한테 그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스테로이드를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이러스제만 받아가지고 한 5일 정도를 복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제서야 이제 스테로이드를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먹었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좀 늦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골든타임이 보통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는 기간이 72시간 내래요. 그러니까 즉 3일 안에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해야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었을 때는 회복률이 17%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약이었는데, 저는 이미 3일을 지나고
5일이 지나서야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게 아직까지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정말 정말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병원에서 제가 아무리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그 부작용보다 앞으로 겪을 부작용이 훨씬 크다면 거기서 약을 그래도 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병원에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진료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양의학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푹 쉬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환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먹고 침도 계속 먹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2달, 3달 정도를 한의원을 다녔는데 분명히 호전은 있었어요. 호전은 있었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 효과가 있기는 하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너무 더뎠던 거죠. 이제 매선이라는 거를 또 하게 됐어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날 때 2개월 지났을 때쯤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번 정도를 매선을 받았는데 매선이라는 게 일단 뭐냐면 조그만한 실에다가 바늘을 연결해서 바늘을 이제 살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실을 자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이 이게 피부를 당겨가지고 리프팅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의원에서는 제대로 된 마취제가 없잖아요. 그냥 마취 크림이에요, 마취 크림. 그래서 마취 크림만 바르고 그 살이 뚫리는 고통은 그대로 다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겉에만 마취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정말 고통스러웠는데도 어떻게든 참았어요. 어떻게든 참고 5번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절박했으니까 진짜 얼굴 그대로 안 움직이면 어떡해요. 너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또 5번을 끊었죠. 5번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한 2번쯤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좀 큰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의뢰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병원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병원에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갔더니 매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침을 맞거나 매선을 해서 좋아질 거였으면 그거를 굳이 안 했어도 지금 이 정도의 회복은 됐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믿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보톡스 진료였어요. 보톡스 진료를 보톡스 시술을 했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저는 안면마비가 여기가 왔거든요. 저 영상 보시면서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면마비가 이쪽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안 움직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겠죠,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톡스를 맞아서 더 힘을 많이 줬을 때 여기에 더 힘이 많이 실리도록, 그러니까 똑같이 힘을 줬을 때도 이제 여기가 더 많이 움직이니까 똑같이 힘을 주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똑같이 힘을 주더라도 조금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힘을 더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칭을 맞춰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그 후유증이 생겨요. 좀 그 오래 지나다 보면은 연합운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눈을 감는데 이렇게 눈을 감는데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오를 하는데 눈이 감기려고 하거나, 저는 아직도 있긴 한데 아마 이렇게 많이 티는 안 날 거예요. 오가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무튼 눈이 감기거나 눈을 이렇게 감으려고 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뭐 그런 부작용을 연합운동이라고 해요.
제가 움직이려고 하는 부위 말고 다른 데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현상, 동조현상 혹은 연합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보톡스를 이용해서 동조현상이 안 생기게끔 미세하게 이제 근육을 조금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를 같이 합니다. 물리치료는 이제 보통 스트레칭도 하고요. 스트레칭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쪽 근육이 이제 광대에서부터 이렇게 입까지 이어져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랑 또 이 코 있는데, 이제 눈 있는 데부터 이렇게 가는 근육, 여기 근육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근육을 늘려줘가지고 동조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뭐 스트레칭을 해주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눈에 힘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보톡스를 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보톡스는 물리치료를 더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치료를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10월 달에 보톡스를 맞고 3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정말로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왜 진작에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되게 참 예전 모습하고는 다르지만 적어도 분명히 호전이 있었고, 제가 예전에 한의원 했다가 몇백만 원씩 그렇게 투자를 하고서 얻었던 그 더뎠던 회복에 비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논점 없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한의원에 돈 쓰지 마세요. 한의원에 돈 쓰지 마세요. 정말 한의원 일단 보험도 안 되죠. 그리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뭐 한약 이런 거 한번 먹으려 그러면은 기본 뭐 2-30만 원씩 나가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침 맞는 것만 해도 한 번 가는데 거의 2만 원 돈 하죠.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근데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에 안면마비 혹은 구안화사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세요? 한의원 치료, 한방치료, 매선, 침, 이런 글들이에요. 구글에 쳐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에 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침하고 뭐 매선, 한방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도대체 왜 해외에선 그런 걸 안 하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면마비가 왔는데 한의원을 가라고 하면 전 안 갑니다. 안 가요, 정말. 정말 효과도 별로 없고요, 검증되지도 않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면마비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에 시그널을 제대로 못 보내서 근육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지, 근육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아무리 근육에다가 침을 놓고 매선을 해가지고 뭐 근육을 리프팅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아프기만 하지, 돈만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안면 마비를 잘 보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고요. 안면마비가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하루빨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세요. 스테로이드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제가 아는 한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는 물리치료입니다. 근데 이 물리치료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보톡스 시술인 겁니다. 참 병원에 가보면은 저보다 심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훨씬 많고 저 아직도 더 많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참 아무튼 더 심한 분들도 계시고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제 블로그에 댓글 써주시는 분들 사연 보면은 출산하시고서 남세이언트 증후군, 그러니까 그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오셔가지고 고통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뭐 12년, 뭐 10수년, 20년째 안면마비를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참 아픈 사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겪으면서 제가 얻었던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든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서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영상을 올려도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좋아질 수 없을지 몰라도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도 생길지도 몰라요. 먼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안면마비는 이 뇌신경, 말초신경 7번 말초신경일 거예요. 7번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얼굴 근육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건데요. 이 줄기세포를 이용하면은 신경을 재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상용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재생력이 너무 뛰어나대요. 재생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는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언젠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줄기세포인데, 어쨌든 완전 마비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면 근육을 늘려주면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착안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아직 해외 어디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15년도부터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권에서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줄기세포가 아직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질 않았대요. 환자들한테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이제 그 지원서라고 해야 되나요? 임상실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대상까지 다 정해놨는데 그게 허가가 안 나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만약에 지방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근육이 회복이 되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좀 하루빨리 그런 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뜬구름 잡는 얘기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결과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의원 치료 혹은 뭐 유사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 받지 마세요.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고통이 많이 따를 거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두신 다음에 나중에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 나오면 그때 그 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치료에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도 없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지금 벌써 20분이 넘어갔는데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영상을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